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가평군 운악산 공영주차장입니다. 날짜는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바로 어제 7월 19일 운악산 출렁다리가 개통했다라고 해서 오늘은 이 출렁다리를 가볼 생각입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 이곳까지 오시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에 운악산 공영주차장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 뒤편으로 버스 한 대가 보이고 있는데 저 버스는 청량리에서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버스 번호는 1330-44번입니다. 혹시라도 서울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을 오실 경우에 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평군 시내버스도 이곳을 오가고 있는데요. 가평 읍내에서 들어오지 않고 현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평군 자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운악산의 암릉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운악산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를 만나려면 이곳에서 1.2km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공영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서 운악산 등산로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소형은 1,000원이고 일반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입니다. 주차장에서 100m 정도 이동했습니다. 앞쪽에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진행해야지만 현등사 출렁다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당 상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산할 때 이 식당들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골목이 끝나고 이번에는 산길 끝자락에 카페를 만났습니다. 산속에 있는 카페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카페 뒤쪽으로 파란 하늘하고 흰 구름도 드러났고요. 카페를 지나면서 가평 8경을 안내한 안내도를 만났습니다. 운악산은 가평 8경 중 6경이고요. 산행을 통해서 정상까지 가도 좋은데 정말로 힘든 산행입니다. 오늘 저는 운악산 중에서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병풍바위 전망대까지 다녀올 생각입니다. 안내도 바로 옆에는 운악산 현등사라고 적힌 일주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등사까지는 거리가 제법 될 텐데 일주문이 이곳에 있네요. 일주문을 통과해서 현등사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등사 일주문을 지나서 시멘트길을 따라서 현등사 운악산 구름다리 쪽으로 출렁다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일주문 지난 다음에 곧바로 사천이 나오는데 현등사는 일주문을 지나서 1.5km 정도는 더 가야지만 저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숲이 우거져 있어서 그늘이 형성되다 보니까 걷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이정표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가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운악산 출렁다리 개통과 맞춰서 새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은 곧바로 운악산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2.6km고요. 진행 방향 쪽으로 계속 진행하면 출렁다리와 현등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출렁다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출렁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직진하면은 곧바로 현등사로 갈 것 같고요. 왼쪽 길이 이번에 새로 생긴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출렁다리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 것 같은데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이 벌레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러브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산에 가면은 이렇게 작은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데크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요. 그나마 지그재그로 계단을 만들어 놓아서 조금 수월한 느낌입니다. 저 끝에 있는 지점까지 올라가야지만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크 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가파름이 있지만 길이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10분에서 13분 정도면은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7월 19일 개통한 운악산 출렁다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10m고요. 높이는 50m입니다. 현등사골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인데요. 출렁다리 중간 지점에 서면은 운악산 쪽으로의 멋진 암릉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바람개비인데요.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바람개비가 돌지 않는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개비가 제법 많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행 방향 왼쪽 운악산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운악산 정상 부근에 암릉이 또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정상까지 가지 않을 거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정상까지 다녀오기에는. 오른쪽 바위 암릉지대 보이잖아요. 저기가 눈썹바위거든요. 그리고 눈썹바위에서 바로 옆에 뾰족하게 보이는 봉우리 지점이 병풍바위 전망대가 있는 지점입니다. 저곳까지 다녀올 생각입니다. 운악산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운데 저 멀리에 뾰족하게 솟은 곳이 대금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금산 밑에 쪽으로 약간 들판이 보이고 있는데, 저곳이 신상리 아니면 신할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악산 출렁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정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한 이정표는 없고 앞쪽에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눈썹바위 0.48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썹바위 쪽으로 진행하시면 병풍바위 전망대 운악산 정상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등산로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상태가 굉장히 평이해 보이잖아요. 동네 뒷산에 있는 오르기 좋은 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간혹 가다가 바위하고 소나무 있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이 오르막도 그리 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운악산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썹바위까지는 이렇게 편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눈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눈썹바위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까지 주차장에서 2.67km 왔고요. 시간상으로는 1시간 30분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산행 날짜를 잘못 선택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해가 지금 쨍쨍 나서 완전히 오늘 무더위와의 싸움입니다. 발음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위 먹었나 봐요. 먼저 눈썹바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바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썹하고 정말 똑같죠?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눈썹바위 아래에 전설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적혀 있거든요. 선녀 나무꾼하고 눈썹바위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저는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눈썹바위 밑에는 선녀 나무꾼 전설이 적혀 있습니다. 눈썹바위를 지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운악산에 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오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라도 올라가는 제 모습이 너무 여유롭게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여기 진짜 힘든 곳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도 표시를 잘 내지 않고 뭐 웃으면서 산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까지도 산행이나 트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리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 모습 때문에 여기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눈썹바위를 지나면서는 힘든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전망대인 곳이 나타났는데요. 호흡도 고를 겸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중간 지점에 소나무하고 바위가 어우러진 모습, 그 뒤로 산군들이 겹겹이 포개진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파란 하늘하고 하얀 구름이 드러나는 가을날에 더 멋진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지점에 제가 좀 전에 건너온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산길을 다시 걷고 있는데요. 앞쪽에 노란색 원추리꽃이 있습니다. 원추리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꽃 이름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각시 원추리라고 합니다. 꽃 이름을 하나 배웠습니다. 바위 구간을 오르고 있습니다. 하강암이라서 바위가 제법 미끄럽습니다. 다행히 로프가 있어서 로프를 잡고 바위를 오를 수 있고요.
발 밑을 보면은 발 디딜 곳에 진 같은 것을 박아 놓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게 이 바위 구간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바위 구간만 오르면 병풍바위 전망대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의 목적지인 병풍바위 전망대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전망대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무더워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정말 제법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2시간 15분 정도 걸렸고요. 출렁다리에서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뒤로 병풍바위가 보이고 있는데요. 병풍바위 풍경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바위들이 병풍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요. 수직으로 바위 기둥들이 규칙적인 면을 이루고 있는데 이 바위들은 2억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은 가을 단풍이 들 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드는 가을철에 꼭 한번 이곳을 와 보십시오.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서 출렁다리 인근까지 왔습니다. 직진하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더 가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1시간 넘게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등사를 가기 위해서인데요. 현등사를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등사에 도착했습니다. 상거리에서 산비탈을 내려와서 둘레길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제가 물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곳에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샘물을 먼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나오지 않고 아주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기다려서 물을 받아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맛은 정말 참맛이 납니다. 제가 갈증이 나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물맛 너무 좋네요. 샘물이 나오는 곳 바로 옆에 서서 사찰의 단천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그리고 저 멀리 운악산의 암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조화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현등사의 중심법당은 극락전입니다. 단청하지 않은 모습이 더 보기 좋고요. 이곳에는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모든 사람의 기원을 들어주는 부처님입니다. 극락보전에서 50m 정도 올라오면 정멸보공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정멸보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커다란 바위지대를 지나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멸보공에 도착했습니다. 정멸보공에는 부처님 상이 따로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정멸보공 뒤편에 모셔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은 유리창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처음 출발지였던 주차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보통 여행의 마지막에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그 음식이 자기 입맛하고 맞으면 여행과 산행의 피로도 싹 날아가고 여행과 산행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자기 입맛하고 맞지 않으면 여행과 산행의 즐거움이 반감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트레킹 이후에 루경냉면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제 입맛하고 딱이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운악산 출렁다리나 현등사, 그리고 운악산 산행이나 트레킹을 오시면은 루경냉면에서 냉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오늘 7월 19일 새롭게 개통한 운악산 출렁다리, 그리고 운악산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병풍바위 전망대, 마지막에는 현등사까지 둘러보았는데요. 시간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트레킹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체력이 힘드시거나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걷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운악산 출렁다리하고 현등사까지만 연계해서 트레킹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등사에 가시면 정멸보공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